우리가 그 그림 하나하나가 아주 귀중합니다.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기생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 기생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치면 절대 검색이 안 나옵니다. 한자로 쓰든 뭐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료사에 최충영 반역 열전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기자라는 말이 용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려사라는 책도 15세기에 발간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왕족 실록의 내용을 다 검색해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기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한자로 된 건 60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조선왕족 실록에는 1106번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자를 다 기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선왕족 실록에. 원문을 따지면 다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18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 오른쪽 끝에 보면은 사람 인변의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녀 구분이 없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례는 삼국사계도 나오고요, 삼국유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녀의 기자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특히 기생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중종실록의 원문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거를 지금 옛날에 있는 기록까지 다 기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나쁘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녀와 구분 없이 남성도 기녀였다는 거죠. 기를 했다는 거고, 그게 후대에 와서 여자 여자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생자라고 하는 전미사가 들어가면서 기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생이라는 거의 생자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학생, 유생, 서생이라고 하는 생자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모든 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다음 보시면 고려시대 때는 기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녀였습니다. 또는 기. 그리고 조선시대에 비로소 후기에 기생이라는 말을 썼고, 중국이나 일본 모두 포함해서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만 녹쓰었던 용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모든 문헌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라는 한자어는 검색이 됩니다. 기녀라는 말. 창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선 기와 똑같은 용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는 사람 인변의 창자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자는 어떤 생업을 생계로 삼는 것이라고 용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기녀의 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기녀를 전 기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생은 글자 그대로 대입하면 유학을 연구해서 생계로 삼고 있는 사람이 유생이고, 서생은 책을 읽는 걸 생계로 삼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거를 생계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 중기 15세기, 16세기부터 저는 이 기생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청가문 얘기라든지 청관녀 같은 것처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근유시인에 관련되어 있는 걸 기생으로 번역하는 건 그건 진짜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계의 삼국유사의 문헌에는 청관녀 얘기가 없습니다. 야담집에 나옵니다. 야담집에 나온 얘기, 조선 후기에 나온 책을 가지고 청관녀가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선 전기 후기에 이제 교방의 이야기와 장학원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궁중과 지방의 교방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제 대한제국, 앞서 이제 동영상도 얼핏 언급된 것처럼 이항제가 생겨서 이게 운영되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문화의 말살이 일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게 근대에 와서 1951년에 부산에 국립국어원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났죠. 근데 여기서 제가 X표를 하고 점점점이라는 표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지켜낸 분이 우리나라의 기녀분들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국립국어원에서 가르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입장에서 쳐다봐야지 또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의 건번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시관에 제가 좀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에 선상기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한성건번이 당시에 유일한 이제 선상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번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 그 1908년에 있던 기생과 청기 단속령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모든 분들이 다 국가의 관리로 시작됐던 거고요. 사실 기녀의 사진을 당시에 우편엽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에 와서 진주 엽서가 판매됐다는 얘기고 이분의 뒤에 있는 내용이 저는 콘텐츠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넘겨보신 것처럼 이게 스토리 아카이브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걸 찾아서 이걸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기생분들의 인물 생활사거든요. 이런 기록을 찾아서 채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수해, 구제, 연주도 많이 하셨고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당시에 자본금 5만 원에 불입금 12,500원을 가지고 진주 얘기건번을 세웠던 그 기록들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천시개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썼거든요. 송산 전시 전수옥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가 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카이브의 엔솔로지를 좀 접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대 100년이요. 올해로 따지면은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근대 100년 동안 우리의 인물들, 우리가 기록에 남아야 될 인물들 중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기록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기생분들의 활동, 예술인으로서 뛰어났던 그분들을 빼고 논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대 인물 100명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역할이 진주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진주의 기본 문화에서 꽃이 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제가 계속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교방 가요에 실질적으로 제시했던 진주 고무가 있고 의한 별제 가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고락이 있고 향반 물론 중요하죠. 왜 춤의 역사에서 춤의 기록 자체는 굉장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중요한 교본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고 또는 이 진주 교방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 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독창적이고 진화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창작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교방의 문화는 인간이 그리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들을 공유하고 습득하고 그거를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를 하고 표현화를 하고 그리고 진화를 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살아있는 모빌리티의 문화, 살아있는 문화, 진화보다 더 나은 예술로 나아가는 진주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어떤 부분이 이 지금 진주시라든지 기관에서 자꾸 주장하는 바와 굉장히 일치를 해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진주 교방 문화에 대한 자료들,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교방 가요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 아울러서 기록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주 교방 문화는 최고다, 정말 우수하다라는 합의점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주 이제 보고서를 봤더니 진주 시민들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걸 굉장히 갖고 있으셔서 저도 사실 그 데이터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고무에 대한 이제 북춤의 얘기는 좀 사실은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에 대한 북춤의 어떤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왔어요. 북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고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다 있지만 우리 고유의 그 문화들로 북춤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만들었던 예술의 시간들과 예술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켜켜이 쌓여있던 그 예술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고려에 이제 그 이윤이 어디 이제 기양을 가는 길에 배에서 둥둥 떠다니는 나무의 어떤 조각들을 봅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그것이 북이 떠다니는 움직임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무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창의도시 진주, 유네스코의 어떤 창의도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진주시의 어떤 포부 비전은 굉장히 멋집니다.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춤이라고 하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춤에 대한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뭐 추어올리다 아니면 이제 도구인 키에서 움직이는 곡물들의 움직임의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고 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어떤 그 유래설들은 실질적으로 춤에 대한 그 어원을 갖다 밝히기에는 부족하고요. 분명한 것은 춤에 대한 기록이 무로 기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당 무자로 시작을 했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정현석 오늘 교방 가요 집중적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종목 목차에도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상체 중심의 어떤 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대 이후 채순이라든지 근대 신무용가들이 들어오면서 하체 중심의 띨 용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용. 그렇기 때문에 무용은 공식적이고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용어의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분류화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무용이 제일 큰 의미이고요. 거기에 전통, 신, 하지만 이런 소재들을 갖고 분류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할 때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이 이 분류화 작업이에요. 이 분류화 자체의 설계를 하지 못하면 작업들을 다시 대반복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전통 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전통사회로 모두 내려온 것들을 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려왔던 역사성이 있는지 그만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춤에 대한 어떤 예술성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보고 전통춤, 전통무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무용문화재의 지정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류화 작업은 현재의 관점이에요. 현재의 관점에서 춤이라는 영역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나와 있는 또는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이런 분류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춤은 하나의 시작의 뿌리에서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춤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결절의 그 근대를 겪어왔지만 한국의 전통춤은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을 했다는 역사적 진보의 어떤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전통춤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교방과 민속과 궁중춤의 부분들을 분류화를 했을 때 하나의 춤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동적인 수용과 그 교섭 또는 변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화의 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용과 변용, 발전의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고 이러한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표현적 욕구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식상합니다. 식상한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향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서 조선 후기는 민중의 어떤 문화 수요가 늦게 증대되고 민족 예술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은 진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강기입니다. 강기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방 이제 춤추는 여성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 실제로 춤추는 기생들은 제가 이제 타이틀을 봤을 때 춤을 추는 기회를 가진 어떤 전문 예인이다. 무기 중에 무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교방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없거나 또는 하나였던 어떤 부분들을 창작해내는 창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